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CBS 여기 인구 포럼에서 굉장히 몇 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 자리에 지금 잠깐 안 계시긴 하지만 우리 김진호 사장님과 또 이 인구 포럼을 A부터 Z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짜고 밤새워서 준비해 주신 양소리 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화두 저출생 국가 0.7이 너무나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제가 그 10,000명의 아기를 받아서 7월 달에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산부인과 의사를 시작할 때는 저희 병원에 한 달에 200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현재는 50명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줄어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산부인과 의사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좋은 징후는 아시다시피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개월 동안 그래도 결혼이 늘고 아기가 늘었다는 이런 좋은 징후가 있어서 저도 참 산부인과 의사로서 매우 마음이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의 산부인과 외래를 오는 산모 중에 50세 이상의 산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35세 이상을 고령 임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령 임신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령 임신의 경우는 그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양수천자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양수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35세 이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현재는 35세 이상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령 임신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과거에 2008년도에는 그 그래프가 가장 왼쪽으로 돼 있어서 그 평균 초산 임산부의 연령이 28세 정도 됐습니다. 현재를 보시면 그것이 점점 오른쪽으로 와서 지금은 그 중간 연령대가 한 34세, 에버리지가 한 그 정도 됩니다. 또 보시는 바와 같이 25세에서 29세, 그리고 30세에서 34세, 정말 저도 28살에 첫 아기를 낳는데 이렇게 젊은 임산부들은 점점 줄고 또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는 증가를 하고 제 산모 중에는 얼마 전에 50세인데 첫 임신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점이 생길 걸로 생각이 됐지만 그래도 다행히 잘 제가 그 산전 진료를 해서 아주 분만을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초저출산 국가인데 고위험 임신은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위험 임신이라는 건 뭐냐면 산모가 아기를 가졌을 때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근종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아기한테도 위험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임신이라는 기간이 10달이잖아요. 근데 37주 전에 아기를 분만을 하는 것을 조산이라고 합니다. 이른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아기가 체중이 굉장히 작게 태어납니다. 보통 정상 체중을 3kg에서 3.5kg라고 하면 이렇게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이 아이는 2.5kg 미만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찍 태어난 아이랑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이런 아이들은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런 아이들은 신생아실에 가야 되고 중환아실에 가야 되고 폐가 성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숨을 못 쉽니다.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못 쉬어서 허허허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자, 산부인과에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통이 미리 온다든지 아니면 양수가 미리 터진다든지 그 다음에 출혈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험한 임신들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분만이 작으면 분만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과거에 굉장히 많았던 1,400개의 분만 지역이 지금은 68%까지 65%까지 감소를 해서 지금은 거의 500개도 채 되지 않는 전국에 분만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산부인과가 아예 없다 이런 데도 22곳이나 되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실이 없다, 분만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데도 50여 곳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만실도 줄고 신생아실도 줄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런 고령 임산부, 나이가 많아서 오는 그런 산모들이 입원할 곳들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경북이나 강원도나 다 현저하게 줄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얼마 전 한 5,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어떤 곳에 군인이셨어요. 그분이 군인이셨는데 임신을 하신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이분이 아기를 분만을 하기 전에 태반이 미리 떨어지는 태반 조기박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태반이 떨어져서 이 사람이 이제 갈 곳을 다 찾고 있는데 그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목숨을 잃으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한 10년쯤 전에 일본에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너무나 창피하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라서 거기에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8.9보다 높게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10만 명당 16명이 죽고요. 강원도는 10만 명당 15명이 죽습니다. 굉장히 창피한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케어해주는 산부인과 의사도 없다는 거죠. 이 산부인과 의사의 연령을 보면 50세 이상의 산부인과 의사가 45%나 됩니다. 50세가 되면 당직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당직을 못한다는 거는 우리들이 분만 중에 반은 밤에 나요. 저도 밤에 분만하고 나면 막 다리가 오금 떨어서 여기 와서 강의 못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산부인과 전문의도 과거에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 했을 때 300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명도 안 되고요. 당직을 할 수 있는 남자 전문의도 13명밖에 안 나옵니다. 1년에.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운 이런 의정 갈등 때문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중보건의사도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전공의 현황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공의가 병원에서 없는 비율도 60%, 또 그것보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전임의도 70%가 없어요, 아예.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랑 전문임의도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산부인과 분만을 기피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의료 사고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경기도에서 분만을 하다가 아기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또 실제로 형을 살았고 또 1년, 2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분만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책들이 어떨 때는 출산 정책과 어떤 때는 공공의료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임신 출산 정책 통합 가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만병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분만 수가가 너무 낮은 거예요. 미국에서 아기 나면 2천만 원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40만 원 달랑 냅니다. 그리고 지역 자연분만하고 이거 보시면 의원하고 저희 같이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이 더 분만료를 작게 내요. 말도 안 되고요. 제왕절개는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분만을 하는 의사 선생님은 55만 원을 추가로 받는데 서울에 있는 선생님은 또 그걸 못 받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임산부들을 이렇게 케어하다 보면은 한 이틀 동안 그 환자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는데 드는 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의사 선생님처럼 무과실 의료 분쟁에 대한 이런 것들이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나라에서 다 돈을 대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3억 주는데 이거 굉장히 작은 겁니다. 10억 이상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직을 할 의사가 없어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전문의를 도와주고 무과실 의료사고도 보상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아주 절실함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기를 10,000명 받으면서 느꼈던 거에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나라 저출산 피부로 많이 느꼈고요. 제가 밤에 3번 정도 분만을 하러 나갔던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도 있지만 전혀 나가지 않고요. 그렇게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플러스 산부인과 의사도 없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 여러분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산부인과 의사 저 여기 처음 나왔잖아요. 그죠? CBS 이거에도 처음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전국에 쓸모 있는 산부인과 의사 몇 명 안 됩니다. 우리가 충북 충청도에 지금 의사를 5배 늘렸거든요. 의료기관 이제 요번에 그거로 의정 갈등하면서. 근데 거기에 산과 의사 1명 있어요. 1명의 의사가 250명의 학생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가 저출산도 심각하지만 이 산부인과 의사가 잘 배출될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이 정말 마음껏 진료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나라에서 전폭으로 지지를 해주고요. 좀 아까 김현철 선생님 좀 이따 강의하실 건데 이분하고도 얘기했지만 나라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공민간병원을 만들어서 분만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1년을 하면 신생아실을 운영을 하면 30억이 적자입니다. 우리 이화여자대학교는 저기 나라에서 돈 한 푼 안 줘요. 그런데 30억이 적자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부인과 의사가 잘 배출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나가서도 잘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래야지 이 나라가 아기를 안심하고 낳지. 정말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10등 안에 드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인데 그게 정말 모성 사망률이 저렇게 심각하게 높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 같은 데서는 10만 명당 15명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3만 불이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과거로 우리가 저출산의 이 심각성을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아이 낳기에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참여를 하고 결단을 해서 정부에다가 제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민간병원이 활성화돼서 거기서 나라에서 돈을 주고 의사를 고용을 해서 거기 나서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부인과 의사지만 그래도 CBS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CBS 측과 또 양소리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